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 맛.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오늘도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윤동현, 박혜연입니다. 이제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좀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리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 28일 엊그제였죠. 경기도 안성 젖소 농가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인근 한우 농장에서도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왔는데요. 이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온 금광면 젖소 농장 인근 500m 내에 이 소 사육 농장 5곳에서도 이 구제역 감염 항체가 나와서 현재 당국을 굉장히 긴장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구제역 발생 시점이요. 사람들의 움직임이 급격하게 늘어난 명절 전이어서 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위기 경보 단계를 주에서 경계로 높이고 또 구제역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제로 수많은 여러 움직임을 예상을 하고 조류 독감과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예방을 막기 위해서 설 연휴 방역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오늘과 오는 2월 7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고 소독 차량과 장비 등을 총동원해서 이 전국의 모든 축산시설을 일제히 청소하고 소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틀 전에 구제역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네, 정부는 향후 약 21일간의 대응이 구제역 확산의 경계선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떤지 전화 연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농협 친환경 방역부에서 구제역을 담당하고 있는 방역팀 권우섭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장님, 구제역 보도가 나간 이후에 하루에 정말 여러 통의 전화가 오면서 굉장히 바쁘다고 들었는데요. 예. 현재 축산농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축산 농가에서는 두 가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첫째는 농장이 구제역에 감염되었을 경우에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그 살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애지중지 키운 가축이 땅에 묻힐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구제역이 소비하는 데 있어서 사람한테는 감염이 안 되는 질병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간의 이제 그 질병이라는 그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은 소비가 감소할까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구제역을 막기 위해서 농장 소독과 차단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여러모로 축산농가에서는 걱정이 클 것 같은데요. 지금 겨울 들어 네. 안성시 젖소농가에서 국내 첫 구제역이 확진된 건데 오늘까지 좀 변화한 상황이 있었나요? 예, 있습니다. 네. 1월 28일 안성시 금광면 젖소 사육 농가에서 처음 발생을 했고요. 이어서 다음 날 안성시 양성면 한우 농가에서 2차 발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후 추가 의심 신고는 없습니다만 관리 지역 그 최초 발생 농장 500m 이내 전체 전두수 검사를 한 결과 그 NSP 항체가 발견된 농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약간은 그 확산에 그 우려가 있어서 전체 농가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또 예, 해당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도 제가 들었는데요. 현재 어떤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염병은 우선 발생을 이미 한 경우에는 일단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예. 그래서 신고 직후 바로 이제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농장주와 가축, 차량과 외부인 등의 출입을 차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1월 28일 20시 30분부터 1월 29일 20시 30분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동해서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 시설 등에 대한 출입을 제한했어요. 지역은 네. 경기도와 충남북 그리고 대전, 세종에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발동되었었어요. 그래서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가장 최선의 조치를 시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확진의 우려가 있고 지금 안성시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좀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구제역 바이러스가 워낙 이제 멀리까지 확산이 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요. 네. 예, 확산의 우려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구제역 백신을 이제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확산이 되더라도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또 낙관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구제역 발생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그 확산의 범위가 바이러스 특성상 넓고 하기 때문에 감히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작년에 김포 돼지 농가에서 이제 2건 발생했을 때 약 28억 원의 재정 소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바라는 게 있다면 28억 원을 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축산 농가에서 방역에 많은 신경을 써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소가 좀 예, 어떤 증상을 보이면 이 구제역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구제역이라는 질병은 그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서 생깁니다. 즉 소나 돼지와 같은 가축에서 생깁니다. 네. 그래서 소나 돼지가 이제 침을 흘리거나 입이나 혀, 발굽 이렇게 이제 그 점막으로 된 부분에 물집이 생기거나 하면 농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바로 즉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빠른 신고가 구제역을 확산시키지 않는 제1 원칙입니다. 네, 이렇게 뭐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추가 발생을 막아야 돼서 이런 증상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농협 방역 지원팀에서는 현재 그럼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예, 지금 농협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해서 평일 및 공휴일에도 구제역 상황과 조치상을 일선 방역 현장에 즉시 전파를 하고 있고요. 예. 또한 방역에 대해서 지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가용 가능한 모든 소독 차량을 동원해서 안성에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요. 네. 기타 지역에도 저희가 공동방재단이 540개 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축협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한 150여 대 있습니다. 그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가축 농장과 도로 소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전국 9개 권역 22개소에 생석회와 소독약품 같은 방역용품을 비상시 대비해서 이제 비축을 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방역용품을 전량 이제 현장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큰 피해 없도록 대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네, 오늘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 철저한 방역 조치가 좀 암쪽으로 잘 이루어져서 추가 발생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이렇게 먼저 구제역 소식까지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생방송 가락동 365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목해볼 농산물 소개해드리죠. 오늘은 풋고추와 감귤 중 망감류 그리고 사과에 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경매 시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어온 물량입니다. 과일 1,437톤, 과일과채 747톤, 일반 채소 4,843톤 들어왔습니다. 총 7,028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보다는 602톤 정도 줄었습니다. 감자부터 보겠습니다. 212.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33.8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21톤 정도 줄었네요. 감자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47,612원입니다. 최고가는 6만 원, 최저가는 32,500원을 기록했고요. 오늘 시세 47,612원입니다. 어제는 45,059원이었는데 어제보다 시세는 조금 상승했네요. 2,553원 더 올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4일 때부터는 하락세를 나타냈다가요. 25일 기점으로 지금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47,61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추도 보겠습니다. 101.9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98.69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3톤 정도 늘었습니다.
부추 500g 상품 기준 평균가 2,395원, 최고가는 3,250원, 최저가는 2,05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시세 2,265원이었는데 오늘은 2,3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130원 더 오르면서 2,395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역시나 그래프로 확인해 봐야겠죠. 전반적으로 비슷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1월 24일부터 28일 때까지는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가 29일 어제였죠. 조금 하락세를 나타냈었습니다. 2,265원을 기록했고요. 그래도 오늘 다시 반등세 나타내면서 2,395원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은 표고버섯입니다. 31.9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2.65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9톤 정도 더 늘었네요. 생표고버섯 8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69,951원, 최고가는 104,000원, 최저가는 58,000원에 낙찰됐고요. 오늘 시세 69,951원입니다. 어제 89,000원대였는데 시세가 많이 떨어졌네요. 어제보다 19,554원 더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입니다. 1월 25일 68,806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격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었고요. 그래도 그 이후부터는 상승 흐름을 타면서 1월 28일 때는 9만 원대까지 또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다시 하락세입니다. 오늘은 69,951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파도 보겠습니다. 396.8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438.9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물량은 줄었습니다. 42.13톤 줄었네요. 네, 깐쪽파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53,013원입니다. 최고가 65,000원, 최저가 46,000원에 낙찰됐고요. 오늘 53,013원을 기록했는데 어제는 47,000원대였죠. 어제보다 5,631원 더 상승했습니다. 네, 깐쪽파 10kg 상품 기준이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1월 26일 47,000원의 시세를 형성한 이후부터 지금 오름세 나타내고 있죠. 오늘 최고가 65,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조금 변동폭이 적은 상황이긴 한데요. 보시다시피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낮게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1월 15일 같은 경우도 59,224원을 기록하긴 했지만 지난해보다 역시 낮은 시세를 형성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53,000원대 기록했고 시세는 계속해서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제주시가 35,594원에 낙찰됐습니다. 충남 예산군은 49,766원, 충남 당진군은 47,57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시와 예산군이 8만 원을 기록하면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예산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49,766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당근 보겠습니다. 188.8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36.9톤 기록했었고요. 어제보다 한 51.85톤 더 증가한 반입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당근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보시죠. 24,268원입니다. 최고가 26,000원, 최저가는 23,0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평균가 23,000원대였습니다. 오늘 24,268원인데 어제보다 시세 조금 더 상승했네요. 1,045원 올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그래프로 봐야겠죠. 1월 25일 26,000원의 시세 형성했습니다. 이 가격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26일 24,000원까지 떨어지면서 또 최근 이 기간 동안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약간 또 상승세를 나타내는 듯했는데요. 어제는 약간 또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도 오늘 다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26,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역시나 지난해와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보다 올해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1월 19일 때 상황이 좀 뒤바뀌면서 지난해 시세가 올해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요. 이 흐름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상승세를 나타냈다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기간부터 1월 말까지 좀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시세는 다시 오늘 24,268원대를 기록했고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됐습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제주시가 22,235원을 기록했습니다.
충남 서산시는 1,58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채소 풋고추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생고추 반입 물량입니다. 오늘 133.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46.9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줄었습니다. 13.19톤 더 적게 반입됐네요. 풋고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9,293원, 최고가는 45,000원, 최저가는 3만 원을 기록했고요. 네, 오늘 시세 39,293원입니다. 어제는 41,000원대였고 어제와 비교했을 때 2,263원 더 하락한 평균가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계속해서 4만 원대 거래되고 있지만요. 1월 25일 45,000원 시세를 형성했고 이 이후에 한 4,000원 정도 오르면서 1월 28일이죠. 49,000원까지 최고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다시 4,000원 빠지면서 오늘 45,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역시나 지난해와 또 비교를 해봐야겠죠?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하면 올해는 좀 완만한 상승세를 탔는데요. 보시다시피 1월 3일부터 1월 15일 전까지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월 15일 기점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지면서 지난해 시세가 지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다시피 그래프 흐름을 보면 1월 15일부터 1월 말일까지 지난해는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약간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39,293원이고요. 시세 지난해보다 낮습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풋고추입니다. 경남 진주시가 25,294원입니다. 네, 경남 창녕군은 38,584원을 기록했고요. 경남 밀양시도 보시죠. 36,97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 49,000원, 평균가는 38,584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하락동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의 채소인 풋고추에 관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 농협 원예사업부의 김정호 팀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풋고추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반입 물량과 시세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청양계 풋고추와 일반계 풋고추를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양계 풋고추 1월 하순 일평균 반입량은 약 76톤 수준인데요. 작년에 58톤에 비하면 약 18톤 정도가 늘어난 수준이고요. 일반계 풋고추는 54톤 정도가 반입되고 있는데 이는 작년 53톤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 가격은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네. 청양계 풋고추는 10kg 박스 상품이 약 75,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에 65,000원과 비교하면 16% 정도 올라갔는데요. 반대로 일반계 풋고추는 지금 현재 43,000원 선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서 네. 이는 작년에 73,000원과 비교하면 40% 정도 낮은 가격입니다. 일반계 풋고추는 이제 식당에서 그 생식용으로 사용되는 풋고추가 좀 수요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현재 풋고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출하 지역은 어디인지도 짚어주시죠. 일단 경남 지역의 밀양과 진주 지역이 가장 큰 주산지고요. 네. 지금 전남의 나주와 광주 지역에서도 일부 출하되고 있습니다. 지금 작황 상태는 괜찮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현재 기상 여건이 매우 좋은 상태고 네. 병해충도 별달리 없어서 작황은 아주 좋습니다. 작황이 좋다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인데요. 이 상황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시설 재배를 하고 있는 풋고추의 겨울철 관리가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이제 겨울철 풋고추는 온도, 햇빛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이제 온도는 이제 그 적정 온도를 시설 내에서 좀 유지를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햇빛 같은 경우는 해가 뜨면 바로 이제 보온 덮개 같은 걸 좀 걷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항상 유지하는 수준의 농도가 있거든요. 예. 이게 광합성의 핵심적인 구조를 하기 때문에 적당히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지금 청양계 고추 1월 출하 면적이 3%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됐는데요. 지금 주출하 지역 경남 지역 상황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 1월 출하량이 어땠는지도 궁금하네요. 이제 경남 지역이 이제 1월부터는 핵심 산지인데요. 네네.
밀양과 진주 지역의 그 출하 비중이 약 70%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단수가 그 날씨가 좋으니까 단수가 좋습니다. 그래서 1월 당초 출하 면적은 좀 줄었는데 네. 오히려 출하량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며칠 뒤면 이제 2월입니다. 2월에 출하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또 예상은 되고 있더라고요. 이 증가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크레이 조사를 좀 인용한다면요. 예. 작년도에 엽채류나 토마토 재배 농가가 푸쿠츠 쪽으로 이제 장목 전환을 한 것이 가장 큰 사유고요. 예. 대략 한 3%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올해 푸꾸주 농사 잘 돼야 할 텐데요. 좀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올해는 PLS 제도가 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PLS에서 허용하는 농약, 허용하는 방법 등을 잘 보셔가지고 농가분들이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사이트가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식품안전나라, 두 네. 번째는 농사로, 그리고 세 번째는 농약 정보 서비스라는 세 개 그 사이트를 좀 이용해서 검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시세일 것 같습니다. 2월 풋고추 시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청양기 풋고추는 이제 평년 수준인 8만 원 정도를 유지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기 풋고추도 지금보다 약간 올라서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로 갈 걸로 보이는데요. 예. 다만 이제 설이 지나면 일시적인 그 매기 하락이 오기 때문에 네. 상순보다는 하순으로 가면서 점차 회복될 걸로 보입니다. 뭐 곧 설인데요. 수요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예, 아무래도 설이나 이 추석 같은 명절에는 전주에 네. 좀 수요가 다소 좀 늘고 설이 지나면 좀 줄어들고 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사실 뭐 풋고추 설 명절이든 아니든요. 좀 많이 사랑해 주시면 농가에서도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양고추 팍팍 나온 국물 그렇게 칼칼하고 맛있잖아요. 청양고추 없으면 안 되죠. 네, 이렇게 추울 때 더 생각나는 요리니까 많이 좀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채소 풋고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거래된 과일과 과채 경락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품목은 곶감입니다. 곶감이 19.73톤 오늘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22톤 정도 반입이 됐는데요. 어제보다 2.6톤 반입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곶감 2kg 상품 평균가 18,556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는 23,000원, 최저가는 18,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어제는 17,000원대, 오늘은 18,000원대로 올랐습니다. 어제보다 상승했는데요. 1,024원 올랐습니다. 곶감 전체 산지별로 가격 보겠습니다. 상주시와 청도군이 있는데요. 최고가에서는 상주시, 평균가에서도 상주시가 높았습니다. 최고가 23,000원, 평균가 17,438원, 상주시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단감 보겠습니다. 단감은 오늘 93.57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81.27톤이 들어왔는데요. 어제보다 12톤 정도 반입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어서 단감 두유 품종 살펴보겠습니다. 10kg 상품 평균가 29,862원, 최고가 37,000원, 최저가 26,000원 낙찰됐습니다. 어제는 3만 원대였는데요. 오늘은 29,00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자, 어제보다 하락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333원 하락했습니다. 전체 산지별로 단감 두유 가격 보겠습니다. 진주시가 최고가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57,000원. 그리고 영암군은 평균가 중에 가장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29,102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볼 품목은 딸기입니다. 딸기는 오늘 128.9톤이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64.6톤이 들어왔는데요. 어제보다 35.8톤 반입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딸기 서량 품종 2kg 상품 평균가 오늘 2583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2,500원, 최저가 19,000원입니다. 어제는 19,000원대였는데요. 딸기 서량 품종은 2만 원대를 오늘 돌파했습니다. 어제보다 1,463원 상승했습니다. 딸기 서량 품종 최근 일주일 최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줄곧 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2만 원대 시세를 웃돌고 있습니다. 1월 24일 같은 경우에는 24,000원 시세 보이면서 최근 일주일 최고가 중에 가장 높았는데요. 이 시세가 전반적으로 하락 트렌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만 원은 웃돌고 있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21,000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반등하면서 22,500원의 시세로 거래가 됐습니다. 범위를 넓혀서 평균가를 보겠습니다. 30일 기준이고요.
1월 7일은 2만 1,000원대 시세를 보였습니다. 이 시세가 시간이 흐르면서 바로 다음 주였습니다. 1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16,000원대까지 하락했고요. 하지만 4,000원 정도 더 뛰어 올랐습니다. 오늘까지 상승 흐름 보이면서 2만 583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다음은 과채 토마토입니다. 108톤 오늘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88.46톤이 반입됐는데요. 어제보다 19.58톤 반입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토마토 중에 대추방울 토마토 보겠습니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15,144원, 최고가는 17,000원, 최저가는 14,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어제 14,000원대였는데요. 오늘 15,000원대로 올랐습니다. 대추방울 토마토 3kg 상품 기준 514원 상승하면서 15,144원의 평균가 오늘 보였습니다. 자, 그럼 최근 일주일 최고가는 어떨까요? 1월 24일 17,000원의 시세를 보였습니다. 이 기간 중에 가장 높은 시세였는데 하루 만에 이 기간 중에 가장 낮은 시세로 떨어졌습니다. 15,000원대로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조금 올랐다가 완만한 흐름으로 계속 상승 흐름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7,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 30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고요. 1월 7일 12,97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시세가 30일 기준 봤을 때 평균가 중에 가장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계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1월 19일 같은 경우에는 17,000원대까지 상승했고요. 하지만 오늘 같은 가격을 보면 2,000원 정도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144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토마토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의 과일, 감귤과 망감류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품목은 바로 감귤입니다. 701.5톤 오늘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707.9톤이 반입됐는데요. 어제보다 반입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6.425톤 감소한 반입 물량입니다. 감귤 중에 온주 품종 5kg 상품 기준 평균가 8,973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 11,000원, 최저가 7,500원입니다. 어제 9,771원의 평균가였는데요. 오늘은 9,000원대 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8,973원인데요. 798원 어제보다 하락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평균가 보겠습니다. 줄곧 8,600원대는 웃돌고 있습니다. 1월 24일이 8,689원의 시세였는데요. 이 기간 중에 가장 낮았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9,700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시 9,000원대 밑으로 떨어지면서 8,973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범위를 넓혀서 평균가로 최근 30일 보겠습니다. 감귤 온주 품종 새해 들어서 새해 초반 12,000원대 시세를 보였습니다. 10,000원을 웃돌고 있었는데 이 시세가 1월 중반으로 가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8,90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때보다는 상승했지만 8,973원으로 조금 오르면서 가격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감귤 온주 품종 제주시입니다. 12,635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제주 서귀포시는 9,972원 보였고요. 제주도는 5,728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망감류 천혜향이 있습니다. 3kg 상품 평균가 15,057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 21,000원, 최저가 13,000원 낙찰됐습니다. 어제 13,000원대였는데요. 오늘 15,000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어제보다 1,070원 올랐습니다. 최근 일주일 천혜향의 평균가 짚어드리겠습니다. 1월 24일 16,906원의 시세를 보이면서 최근 일주일 평균가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이 시세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좀 하락 흐름이 1월 29일 어제 같은 경우에 좀 돋보였습니다. 13,000원대 보였고요. 오늘은 다시 반등했습니다. 15,057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천혜향 평균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의 시세를 가리키고 있고요. 뒤에 나온 실선이 올해 시세인데요. 전반적으로 지난해 시세가 올해 시세보다 더 높게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 3일부터 1월 30일 오늘까지 계속해서 1월로 봤을 때 지난해 시세보다 올해 시세가 낮게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5,000원대 오늘 거래가 됐습니다. 산지별로 천혜향 보겠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13,18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제주시입니다. 14,924원. 제주도입니다. 13,969원 제주도의 평균가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감귤과 망감류에 대해서 살펴드렸는데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더욱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 최고시를 자랑하는 가락동 관장 경매부장 강락규입니다. 오늘 망감류, 감귤,
경매 상황을 알아보러 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뭔가 틀리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국내 최초의 팟캐스터 이경아 팟캐스터를 모셔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디 계시나요? 여기 있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숨으셨군요. 예. 내 불안해가지고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없어도 되겠어요. 네. 근데 저 지금 안 보였어요. 뒤에서요? 뒤에 있었는데 네. 안 보이신다고 하네요. 그래요? 예. 아니요 제가 가도 되겠는데 저 그냥 갈까요? 혼자 하시겠어요? 아니 그래도 같이 네. 계셔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도라니요. 그래 제 자리입니다. 좀 위태롭습니다. 예. 워낙 우리 강남 경매사님 말씀 너무 잘하셔서 저를 좀 멋지게 소개해 주세요 그랬는데 이제 좀 종종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죠. 거꾸로. 예. 근데 제가 뒤에서 봤는데 좀 약간 바들바들 떨고 계시던데. 네, 많이 떨었습니다. 네.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습니다. 네. 제가 제가 경매를 못하듯이 우리 경매사님 이렇게 좀 쉽게 넘나드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 그대로 지금 이 계절의 과일 중에 꽃은요 감귤입니다. 네, 감귤만큼 인기가 높은 게 없지만요. 사실 지금 설 대목 앞두고 지난주까지가 이제 태조 출하를 한 이제 명절 선물로 네. 출하한 기간이었는데 지금 현재 그 감귤이나 망감류에 대한 분위기는 좀 어떤 편이에요? 망감류 전주까지는 굉장히 좋은 시세를 보였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출하가 거의 종료가 되면서 물량이 좀 감소되는 그런 상황이고 시세는 약간의 오름세를 오늘부터 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럼 좀 분위기는 어제보다도 오늘이 훨씬 좀 조용해진 분위기예요. 조용해진 분위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재고량도 많이 지금 줄었고요. 예, 시장도 많이 조용해졌습니다. 네. 내일이면 더 조용해질까요? 네, 역시 도매 시장은 좀 설을 좀 빨리 앞서서 갑니다. 예, 소매는 이제 지금부터지만 도매는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네. 네. 어제 그제 그냥 푸석푸석했던 가락동이 그나마 좀 오늘은 좀 잠잠해진 모습인데요. 네. 사실 설 대목에요. 가장 과일 중에 인기 있는 선물은요. 사과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사과배 가격이 지금 한 20% 정도 급등을 하면서 역으로 우리의 좀 망감류가 말 그대로 명절 선물로 좀 소비가 급증할 거다 이런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예. 현재 좀 소비 상황을 한번 좀 짚어주세요. 네, 정확하게 아셨고요. 예년부터 지금 망감류가 굉장히 지금 소비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선물용 위주로 레드향, 천혜향, 한라봉 순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물량 자체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전년도에는 사과 대비 지금 망감류가 지금 32%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과가 줄긴 했지만 망감류 점유율가 무려 52%로 상승하는 기현상을 보였는데요. 이는 내년뿐 아니라 내후년 계속해서 지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소식은요. 사실 이제 감귤, 망감류 말 그대로 이제 주산지 이제 제주도잖아요. 네, 예.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아이고 이제야 감귤 우리 망감류 키울 맛 난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좀 이야기들이 들을 네. 법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 좀 방송을 통해서 또 제주 분들은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또 좀 산지 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우리 강남규 경매사님 방송 나오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보고 계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예, 전화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방송을 해드려야겠다는 그런 사명감도 생깁니다. 정확한 방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잘하고 계십니다. 예, 경매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긴장될 정도인데 오늘 경매 상황 좀 더 꼼꼼히 좀 살펴볼게요. 예. 지금 이제 감귤 포함해서 망감류 한 어느 정도 반입된 상황이죠? 망감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그 40%에서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물량은 700톤 정도 지금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상황은 망감류와 감귤의 상황이 겹쳐서 돌아가는데 올해는 특히 이제 감귤류보다는 망감류의 시세가 굉장히 좋았고요. 감귤은 지금 품위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서 시세가 많이 내렸다가 이제 조생 감귤이 끝나면서 시세가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세 부분 좀 살짝 짚어주셨는데 좀 가격 형성된 가격 좀 또 정확히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가격은 네. 조생감귤 특품 기준으로는 지금 17,000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시세는 12,000원대입니다. 그리고 그 레드향 같은 경우에 5kg 선물용으로 35,000원에서 37,000원대, 천혜향 같은 경우에는 27,000원에서 형성돼 있고요. 한라봉 같은 경우에는 5kg 기준 24,000원, 그다음에 3kg 기준으로는 14,500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야기만 들어도 지금 망감류 우리 레드향의 인기 아주 좋고요. 인기 네, 좋습니다. 가격도 좀 좋습니다. 네, 네. 레드향. 네. 좀 준비를 해오셨는데 일단 그냥 한눈에 봐도요. 어쩜 이렇게 큼직큼직하니 그냥 빛깔 좋고요. 네. 지금 이제 설 대목 앞두고요, 경매사님. 이렇게 네. 좀
가격에 대한 변화가 좀 큰 차이를 보이는 건 맞죠?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레드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기가 굉장히 좋고요. 특히 이제 천혜향 쪽이 좀 사실 불안한데 물량 자체가 워낙 많습니다. 지금 재고가. 네네. 그래서 이 재고 상황 때문에 사실은 물량이 좀 저희 시장에 늘어서 전체적으로 저 천혜향 시세가 전반적인 망감류 시세를 끌어내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저 망감류 전체적인 물량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약간씩은 오름세, 그러니까 강보합세 정도는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예, 천혜향이 좀 약간 좀 부진해서 걱정을 했는데 그렇죠. 좀 오늘은 또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먼저 좀 만난 우리 요 레드향. 네. 네. 지금 현재 들어오는 이제 품위들을 체크를 해볼게요. 사실 우리는 조금 찌그러지고 흠집 나도 맛만 좋으면 먹는데 네. 명절에는요 선물로 보냈는데 이게 좀 상태가 안 좋으면 이거 받는 사람 주는 사람 기분이 안 좋거든요. 네. 지금 반입되는 품위 좀 한번 좀 점검을 해주신다면요. 품위는 매우 좋습니다. 레드향 같은 경우에는 당도가 높아서 굉장히 인기가 높은 상황이고요. 천혜향도 지금 수확 시기가 도래가 되면서 산도는 내려가고 당도는 올라가는 아주 좋은 지금 수확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라봉 같은 경우에는 뭐 본래 수확 상황이 좋기 때문에 큰 뭐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레드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이 져도 굉장히 지금 상품 특성이 동글동글하지 않은 특성이에요. 천혜향 같은 경우는 그 오렌지와 비슷한데 레드향은 이제 그 한라봉에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울퉁불퉁해도 굉장히 맛이 좋고 정상품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예, 너무 예쁜 것만 찾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맛있는 겁니다. 좀 이렇게 좀 과연이 뭐 동글동글하지 않고 좀 울퉁불퉁한 네. 모습이 좀 이런 게 또 맛이 좋다는 예, 맛이 거. 좋습니다. 네. 네. 맛이 좋은 건 먹어봐야 하는데 이거 누구 거? 이경화 팟캐스터 거죠. 네, 그 잘 보관해 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말씀 전해주신 대로 사실 당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당도에 좀 선별해서 좀 올려 보내주신다면은 제가 받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명절 앞두고요. 좀 우리의 이런 감귤, 뭐 망감류 좀 어떻게 출하면 좋을지 마지막 출하 전략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망감류 출하 전략을 세 가지로 이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레드향은 물량 자체가 적고 품위가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출하를 해주시면 되고요. 한라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확 기간하고 이제 그 출하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천혜향인데요. 천혜향 자체가 지금 물량이 굉장히 대기 물량이 많습니다. 작년 3월에도 천혜향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이제 그 판매를 활성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 가락공판장에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올해도 역시 그런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구정 출하를 열심히 하셔서 재고량을 줄이시는 게 농가 소득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오늘도 작업을 쉬지 마시고 내일 모레까지도 작업을 쉬지 마시고 하셔서 월요일까지 출하를 최대한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팁이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경매사님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은 뭔가 그냥 하늘이 그냥 파란데 빨갛다고 그래도 뭔가 믿음이 가. 뭔가 좀 듬직해요. 네, 하여튼 정확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뭐 정확한 남자가 장가도 일찍 가셨어요. 예, 일찍 갔죠. 네. 네. 아들도 낳고 아들? 딸이 셋입니다. 딸아빠구나. 자, 네. 어쨌든 지금 뭐 이렇게 출하 전략을 짚어주셨는데 네. 명절 이후에 예. 좀 가격 변화가 있겠죠? 네. 명절 이후에 가격 변화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뭐 망감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가고요. 감귤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생귤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조생귤 품이 낮은 것들이 이제 다 소진이 되고 물량 자체도 줄고 있는 데다가 비가림 하우스 물량이 이제 겹쳐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서서히 이제 교체가 될 텐데 이제 비가림 감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000원에서 2만 원대로 시세 형성이 잘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품위가 좋은 조생귤도 구정 이후에는 좋은 시세로 지금 회복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 관리 잘 하셔가지고 품위를 적절하게 유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아유, 좋습니다. 뭐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주셨고요. 명절 앞두고 말 그대로 이번 주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나오신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명절 이후 만날 텐데 네. 산지에 계신 분들 이제 제주는요 감귤을 빼놓고 제주를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악바들 좀 사랑의 하트 좀 뿅 날려줄까요? 사랑의 하트 뿅. 하트. 아니, 하트 너무 작네요. 그래요? 크게. 네. 그렇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전해서 말씀 전해주신 대로요. 천혜향 같은 경우에는요. 설 명절 전에 좀 집중적으로 출하를 해주시고요. 감귤은 명절 후에 정말 예년의 가격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무리 없이 꾸준히 출하를 잘 해주신다면은 우리 강남구 경매사님이 제값 잘 받는데 힘써 주실 겁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산 가락동에서요. 감귤 또 망감류에 대한 경매 상황을 짚어본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강남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하트가 여기까지 전해진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저희는 계속해서 김정호 팀장과 망감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출하되고 있는 망감류 종류 어떤 것들이 있나요? 좀 전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이 대표적입니다. 자, 그럼 현재 망감류 반입량과 시세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망감류 종류가 많아서 대표 품목인 이제 한라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최근 1월 하순의 그 일 평균 반입량은 100톤 내외고요. 지금 상품 기준 가격도 한 34,000원 정도 되는데 전년에 35,000원에 비하면 약간 하락한 수준입니다. 망감류 출하 가격이 지난해보다 일부 하락했다고 하는데 원인은 뭘까요? 이제 최근에 많이 개선이 됐는데 네네. 이제 설 명절이 이제 전년보다 한 열흘 빨라지다 보니까 재배 기간도 열흘 정도 빨라졌거든요. 아, 그러다 그렇군요. 보면 이제 그 성출하기에 맞춰서 출하는 하고 싶은데 약간 덜 익은 덜 성숙한 것을 일부 출하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상품성 하락으로 좀 나타나서 그랬었는데요. 최근에 많이 회복한 상태입니다. 예, 말씀해주신 이 조기 출하 때문에 품질 저하가 좀 문제로 부상이 되자 이 서귀포 농협이 지난 18일 감귤 출하와 관련해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의에서 좀 대책이 좀 나왔습니까? 예, 그 대책회의 참석자 분들께서는 근본적으로 이제 저거품 감귤이 유통되면서 소비자 신뢰를 저하시켰다고 보고 예. 그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고급품 중심으로 출하를 하고 또 이제 그 소비 촉진을 활발히 진행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이제 서귀포 농협의 경우는 이제 산도 함량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산도 함량이 높은 그 상품들이 계속 출하되어 있다고 봐가지고 망감류에서는 1% 이하만 지금 출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쯤에서요. 설을 맞아서 한창 출하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죠. 제주도 현지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주주 감귤농협 유통센터장 현정훈입니다. 네, 센터장님. 이 제주도 하면 당연히 감귤이 떠오르는데요. 그만큼 산지 유통센터 역할도 그만큼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설 대목 앞두고 현재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예, 제주에서 감귤을 수집, 선별, 포장,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감귤 주산지인 만큼요. 유통센터도 9개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곳으로 들어오는 감귤 물량과 유통 상황 어떤가요? 예, 제주 감귤농협에는요, 9개 유통센터가 있으며, 네. 설 준비를 해서 3,000톤 정도의 물량을 확보하여, 현재 85%인 2,550톤이 출하되었고, 막바지 남은 물량 처리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설 연휴 앞두고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현재 출하가 된 감귤 품질은 좀 어떤가요? 작년 설보다 지금 한 10일 정도는 빠른데, 여름철 폭염 등으로 해서 감귤 숙기가 좀 열흘 정도 빨라졌어요. 그래서 품질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품질 면에서는 나쁘지 않다는 말씀이신데요. 지난해 설과 비교했을 때 농가에서 만족할 만큼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금년도 설은 지금 국내 경기 침체 및 소비 둔화로 네. 전년 대비 한 20% 정도 낮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고 있어서 그렇군요. 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감귤은 5kg 상자 기준으로 네. 지금 한 12,000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전년도는 한 16,000원에서 18,000원 정도 형성되고 있어서 한 20% 정도 지금 역조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감류인 지금 한라봉 같은 경우는 도매 가격이 지금 11,000원에서 3kg 기준 11,000원에서 13,000원 정도 형성되고 있는데 네. 전년도에는 한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형성되고 있어서 한 15% 정도 역조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차이가 레드향은 나네요. 네. 레드향은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귤뿐 아니라 올 설에 이 망감류 수배에 대한 인기가 좀 많아지고 있어서 더욱더 구매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이 가격도 굉장히 좀 중요했는데요. 현재 어떤 종류의 망감류가 또 인기가 있고 출하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망감류는 레드향, 한라봉, 천향 등이 있는데 현재 가장 맛이 좋은 레드향이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아, 네. 레드향은 당도도 높고 신맛이 좀 빨리 감소가 돼요. 그래서 설명절에 가장 맛이 좋아서 아마 잘 소비가 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주면 이제 설 명절인데요.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있을까요? 네, 망감류 지금 생산량이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 유통업체의 선물 세트, 홈쇼핑 판매 이런 유통 채널을 다양화해서 지금 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주하면 감귤이고 망감류입니다. 마지막으로 감귤과 망감류 소비가 이 설 대목에 잘 될 수 있도록 자랑 좀 해주시죠. 예. 감귤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비타민 C의 덩어리예요. 그래서 감기 예방, 피로 회복, 그다음에 피부 미용, 면역력 증강, 항암 효과 등이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감귤 2-3개만 먹으면 성인이 비타민 C 섭취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으니까
감비를 많이 드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네, 뭐 센터장님 얘기 들으니까 저도 꼭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네, 바로 좀 드네요. 먹어야겠네요. 네. 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설 준비로 분주한 제주도 현지 상황 들어봤습니다. 자, 팀장님, 근데 맛있는 건 다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 망감류들 가장 맛있는 시기 언젠가요? 그 가장 맛있는 시기는 통상 레드향이 1월, 그다음에 한라봉이 1월에서 2월, 그다음에 이제 천혜향이 2월에서 3월이라고 하고요. 네. 근데 이게 다 시설 재배를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하 시기는 좀 다른데요. 네. 한라봉의 경우에 10월 중순부터 출하가 되고, 레드향은 이제 11월 하순, 그리고 이제 천혜향은 12월 상순부터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이 망감류가 다 맛있을 시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망감류 중에서 그래도 설 선물로 하기에 어떤 품목이 가장 인기가 많을지 참 궁금한데요. 제주 농업기술원에서 이제 소비자 인지도 조사를 한번 했었는데요. 예. 그 결과를 보니까 아무래도 인지도나 구매 요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순서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그다음에 레드향 이 순위입니다. 그렇군요. 망감류에 대한 홍보는 물론이고요. 뭐 품질과 이런 유통관리에 힘써서요. 더 많은 사람들이 망감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즐겨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남았죠. 설 명절이 끝난 후입니다. 앞으로 망감류 시세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지금 망감류 재배 면적은 이제 전년에 비해서 소폭 증가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올해 그 오렌지 수입량이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늘지 않을 걸로 보여서 네. 4월이나 5월까지는 꾸준히 출하가 되면서 또 어느 현재 수준의 가격은 유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설 명절이 지나더라도 우리 망감류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과일 감귤 중에 망감류에 대해서 김정훈 팀장과 함께 자세히 살펴봤고요. 이어서 집중 분석 나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 사과입니다.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사과 169.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11.1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는 물량 줄었습니다. 41.78톤 더 줄었네요. 사과 부사품종 10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41,114원, 최고가는 42,000원, 최저가는 34,000원에 낙찰됐고요. 오늘 시세 41,114원, 어제는 42,291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시세 소폭 상승했죠? 823원 더 올랐습니다. 네, 사과 부사품종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입니다. 1월 20살 37,45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격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고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시세 상승하면서 45,365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지금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요, 41,114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평균가고요.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1월 3일부터 1월 15일까지 올해 같은 경우 좀 비슷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가요. 1월 15일 기점으로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올해 시세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41,114원에 거래됐고요. 계속해서 높은 시세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북 청송군 38,849원에 낙찰됐습니다. 전북 무주군은 27,745원에 낙찰됐고요. 네, 경북 상주시도 보겠습니다. 33,494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이 최고가 중에선 가장 높았네요. 57,0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청송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38,849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집중작물 사과에 대한 경매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앞서 감귤 중에 망감류에 대해 살펴봤다면 이제 집중 분석 나우에서는 사과에 관해서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사과 반입량 그리고 시세 상황부터 먼저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1월 하순 가락시장 일평균 반입량은 약 312톤 내외입니다. 예. 이 상품 평균 가격은 36,000원대 정도로 형성이 됐었는데요. 네. 이는 작년에 23,000원보다는 약 50% 정도 높은 가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설 성수기가 되면서 대과 중심에 이제 우수한 품질을 가진 사과가 집중적으로 출하되고 있고 저장량이 적은 것이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럼 설에 좀 많이 유통되는 사과는 어떤 품종으로 볼 수 있을까요? 90% 이상이 부사고요. 어. 이제 미얀마나 미시마 같은 품종들이 있습니다만 좀 네. 소량입니다. 예, 이렇게 품종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설이면 보통 사과 수요가 당연히 증가를 할 텐데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사과는 연중 소비되고 있는 저 과일이지만 예. 특히 이제 설하고 추석에는 대과 중심으로 유통이 됩니다. 이제 보통 연간 생산량의 약 12% 정도를 차지하는 6만 톤, 7만 톤 정도가 이제 그 설에 처리된다고 하는데 작년에 참고로 이제 그 생산량이 55만 톤이었으니까요. 네.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과가 출하되는 지역이 여러 곳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좀 설 선물용 사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지역인가요? 대부분 이제 주산지 사과인데요. 네. 경북으로 보면 안동, 청송, 영주, 문경 등이고요. 중부 지역에 충주도 매우 좋은 사과가 나오고 있고 충남의 예산도 좋은 사과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도 우수한 상품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설 성수품 과일류들 좀 수급도 원활해야 할 텐데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을까요? 작년에 이제 폭염 영향으로 이제 생산량이 좀 상당히 감소했었는데 네. 네. 그 영향으로 사실 저장량도 상당히 또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설에는 주로 대과 중심으로 유통되는데 상당히 네. 수급이 어렵고 아, 가격도 그렇군요. 세고 그렇습니다. 네, 이 두 분 말씀대로 설 명절이 설 대목을 앞두고 수급 안정이 가장 또 중요한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좀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그러니까요. 마음이 좋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이럴 때 꼭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좀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렇게 농협에서는 과실 그 수급 안정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예. 이 물량으로 확보했던 것이 있어서 지금 평시 대비해서 50에서 80%를 추가로 확대 출하를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이게 좀 가격이 비싼 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한 그 중소 과일도 선물 세트를 만들어서 약 7만 톤 세트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과일이 이제 좋은 점 그리고 이제 우리 과일 효능 등을 좀 홍보를 잘 하고 있어서 이제 설 때 그래도 최대한 가격이 좋으니까 많이 팔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설 성수기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또 여러 행사들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어떤 행사들이 좀 진행될지 궁금한데요. 예, 농협 매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과일 특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정부나 지자체랑 연계해서 직거래 장터도 개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쁜 직장인 분들이 사시기에는 좀 현장을 오시기 어려우시니까 농협 온라인 쇼핑몰들을 활용하시면 이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설 명절 앞두고 사과에 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선물용으로 또 제수용으로 많이 찾고 있는 사과기 때문에 소비자분들께서는 어떤 사과를 골라야 가장 좀 예쁘고 품질이 좋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고르면 될까요? 일단 모양이나 색택이 좀 균질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네. 이제 사과는 상처가 있으면 오래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흠집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단단하면서도 사과 꼭지가 있는 것이 신선하고도 좋은 사과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이제 설이 끝나고 나서 또 이 시세를 안 살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또 예상을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사과 저장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네. 설 이후에도 계속 강세를 이을 거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참외 같은 게 3월 정도 되면 나오는데 네. 이제 이런 대체 과일들이 나온다면 약간 떨어질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부합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설이 끝나면 사과 농가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설 성수기의 출하 작업에 굉장히 집중하고 계실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설이 끝나고 나면 판매가 되지 않은 사과들이 남게 되는데요. 그럼 그 사과들에 대한 품위를 어떻게 유지하고 어느 시기에 어디 갖다 팔 것인지 좀 계획성 있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2019년을 위한 이제 농업 작업도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과온 관리도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농가에서는 이 부분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또 꽂는 분화에 따라 겨울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꽂는 분화가 뭔지 궁금하네요. 어떤 건가요? 예, 꽂는 분화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과일이 그 영양 상태나 뭐 기온이나 일조 시간 같은 게 맞아가지고 네. 실제로 꽃눈을 형성하는 것을 꽂는 분화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기존의 과일 나무가 영양 생장이라고 커가는 과정이었다면 꽃눈이 생성되고 나서부터는 생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요. 네. 겨울 가지치기랑 연결해서 말씀드린다면
이제 농촌진흥청 자료를 보니까요. 그 겨울 가지치기를 할 때는 꽃눈 분화율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과의 경우에 그 꽃눈 분화율이 56에서 64%면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치기를 하고 그 56%보다 낮으면은 네. 평년보다는 가지치기 좀 줄이시고 그다음에 65%를 넘어가게 되면 평년보다는 가지치기를 좀 더 많이 하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강도 조절하시라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명절을 앞두고 이제 성수품 중 하나인 사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또 처음 알았습니다. 꽃눈 분화율 잘 확인을 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꽃눈 분화율을 잘 확인하셔서 고품질의 사과 생산도 하시고요. 좋은 결실을 앞으로 맺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 성수품인 사과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이어서 소비자들을 위한 소매가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새해 1월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1월 30일 수요일 소매가 시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자 수미 품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405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최고가 498원, 최저가 300원 기록됐습니다. 자, 어제보다 3원 하락한 평균가 405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시금치입니다. 1kg 상품 소매가 평균으로 보면 4,716원, 4,716원이었고요. 최고가 6,480원, 최저가 2,85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105원 올랐습니다. 다음은 쪽파입니다. 1kg 상품 소매가 평균 5,291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 6,960원, 최저가 3,110원입니다. 어제보다 42원 상승했습니다. 파프리카 200g 상품 기준 평균가 1,762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어제보다 10원 올랐습니다. 사과 후지 품종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25,662원에 판매됐습니다. 10원 어제보다 상승했습니다. 딸기입니다. 100g 상품 평균가 1,276원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8원 떨어졌습니다. 단감입니다. 10개 상품 평균가 11,328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어제보다 4원 떨어졌네요. 방울토마토 1kg 상품 평균가 8,295원입니다. 어제와 변함이 없습니다. 배신구 품종 10개 상품 평균가 39,980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어제보다 462원 올랐습니다. 수박입니다. 한 개 상품 평균가 27,550원입니다. 어제와 같은 가격 보이고 있습니다. 오이 다닥이 10개 상품 소매가 평균 1,446원에 판매됐습니다. 109원 올랐습니다. 취청오이입니다. 10개 상품 평균가 1,304원입니다. 어제보다 49원 오르면서 판매됐습니다. 청상추입니다. 100g 상품 평균 761원에 판매가 됐고요. 어제와 비교해봤을 때 6원 올랐습니다. 다음은 팽이버섯입니다. 150g 상품 평균가 542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2원 올랐습니다. 풋고추입니다.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1,061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3원 올랐습니다. 주키니 호박 한 개 상품 1,207원의 평균가에 판매가 됐습니다. 8원 어제보다 떨어졌습니다. 네, 축산물 살펴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이고요. 1월 29일 화요일은 8,378원이었는데 오늘은 8,219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떨어진 가격이고요. 한우 불고기 100g 기준 똑같고요. 오늘 4,433원에 판매됐습니다. 계속해서 돼지 삼겹살입니다. 오늘 1,742원에 판매됐네요. 마지막으로 돼지 목살도 살펴보겠습니다. 100g 기준 똑같고요. 1월 30일 수요일 1,689원, 어제와 같은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진안군 소식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농민들을 위한 행복 콜버스를 운행하면서 좋은 현재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농촌 지역의 맞춤형 교통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전화 한 통을 하면 집 앞에서 면 소재지까지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네.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현재 진안군에선 9인승 승합차가 11대 행복 콜버스가요 365일
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70세 이상은 월 24회 무료고요. 그리고 학생은 500원의 저렴한 요금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뭐 설 맞아서 고향에 올 자식들도 반기려고 음식 준비하시느라 또 장에 많이 나가실 것 같은데요. 네. 편리하게 발휘되어 주니까 참 제가 다 든든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좀 정책이 좀 많아져야겠는데요. 어르신들이 버스 시간에 맞춰서 이제는 멀리 있는 정류장까지 걸어 나갈 필요 없이 집 앞까지 와준다고 하니까요.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고령화된 농촌 복지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활약동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먼저 오늘 농협 원예사업부의 김정호 팀장님부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 저희가 배와 파프리카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같은 시각 내일 오후 7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